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원래 이제 관심 테마 앞에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뭔가 시간이 좀 어떻게 이게 길어질지 안 길어질지 좀 감이 안 잡혀가지고 영상을 좀 따로 빼서 만들게 되는 거고, 자, 이거는 일단 아마 그걸 것 같아요. 월요일 내일 일단 장이 열리죠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당일 지수 차트 관점에서 좀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볼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좀 중요시 해야 되냐,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월요일날 일단은 지수가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하겠죠. 일단은 월요일 뭐 갑자기 지금 일요일인데 그 새벽 중에 뭐 오미크론 관련해서 진짜 별것도 아니다, 뭐 이런 뉴스들이 진짜 도배가 되거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뭐 갑자기 깜짝으로 뭐 원래 나와있던 백신이 효과 뭐 90% 있다, 그래서 새롭게 백신을 만들 필요 없다, 이런 식으로 갖다 그 악재에 대해서 좀 해소하는 느낌이 안 생긴다면은, 즉 이상한 생각 못한 변수가 안 생기면 일단 우리나라는 지수는 개파락이에요. 개파락인데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개파락, 항상 이 개파락하는 퍼센테이지가 중요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갭 뜨는 종목도 그렇고 종목에서도 그렇고 지수에서도 그렇고, 그리고 저는 항상 개파락은 오히려 기회를 줄 때가 많고 애매하게 개파락하지 말고 할 거면은 시원하게 해야 된다. 스탠스는 항상 똑같죠. 그래서 이번 영상도 관점은 비슷합니다. 기본적으로 개파락은 뭐 0.5%막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여기는 오히려 조심을 할 거예요. 0.5%로 갖다가 시작을 한다? 0.3%, 5% 주변에서? 그러면은 여기서 물론 돌려줄 수도 있기는 해요. 관련해서 뭐 아침에 0.5% 밀렸다가 개파락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바로 땡겨주는, 밀리고 시작한 다음에 쭉 땡겨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. 근데 퍼센테이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개파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반영이랑 좀 엮여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미국이 이제 금요일날 선물이 좀 안 좋았어요. 미국 선물이. 그거 따라서 장중에 밀렸던 것도 있고, 그리고 저 오미크론 맞죠? 관련해가지고 저 뉴스가 좀 도배가 됐습니다. 플러스로 우리나라 장 마감하고 미국 선물 더 밀리면서 끝났어요. 관련해서 이거 S&P랑 뭐 다우, 나스닥 관련해서 나스닥은 2%대, S&P 2.6, 그 다음에 다우 3%대. 자,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수가 요것도 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2% 정도 구간까지 상승 및 하락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정이든 급등이든 나올 수 있는 구간 정도의 퍼센테이지라고 생각을 하고, 3에서 4%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거 좀 뭔가 시장에서 살짝 받아들이는 게 좀 강한데? 즉 2%대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종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그런 느낌으로, 지수도 2% 정도의 상승 하락 구간까지는 그래 이 정도는 뭐 나올 수 있지, 조정 줄 때 2% 조정 나올 수 있고, 장 좋을 때 좀 상승, 그날 하루 반짝이더라도 2%대 정도의 상승은 괜찮지, 나쁘지 않지, 요 정도. 근데 이제 3%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거 시장에서 좀 뭔가 강하게 받아들이는데 반응이 좀 있네, 격하네, 이런 식으로 갖다 좀 판단을 하긴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일단은 우리나라는 2% 하락을 안 했어요, 금요일날. 즉 선반영 구간에서 살짝 좀 아쉽습니다. 지금 이제 미국이 관련해가지고 선물이 이렇고, 미국 증시를 보면은 이건 잘린 거는 그거예요. 그 추수감사절이랑 해가지고 얘네가 오후 2시인가? 그때까지만 했을 겁니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뒤에 탁 잘려 있는 건데, 관련해서 다우 2.5, 나스닥 2.2, S&P 2%, 일단은 3%, 4%를 넘지는 않았어요. 아직은 미국에서도.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전 영상 제로 관점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오미크론 어디 갔어? 이 오미크론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가 많습니다. 변이는 일단 계속 나왔죠. 그리고 이제 그거는 좀 뭐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팩트인지는 모르겠는데, 그 바이러스에서 변이를 거치면 거칠수록 바이러스도 생물이거든요.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
숙주를 죽이는, 즉 치사율은 조금씩 낮아진다고 해요. 치사율 자체는. 왜? 내가 그 숙주에 붙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숙주의 영양분을 빨아먹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숙주를 오랫동안 좀 같이 가야 되는, 숙주에서 영양분을 빨아먹어야 되는데 숙주가 바로 죽어버리면 빨아먹을 영양분이 없어지겠죠. 그래서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치면 거칠수록 그 치사율은 좀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. 대신에 퍼뜨리기 위해서 전염성은 더 강해진다라고는 합니다. 근데 이제 그게 완전 좀 정립된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, 일단 의학계 쪽에서는 뭐 그런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오미크론 관련해서 지금 뭐 출현 세계 각국 비상체제, 아무래도 지금 오미크론이 문제가 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관련해서 기존 백신의 무력화, 이게 좀 가장 부각이 됐던 내용이지 않나, 공포심을 불러왔던.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백신도 사실 이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대형 백신사에서 한 100일이면 만든다고 하죠. 뭐 물론 이제 100일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그런 식으로 한번 거쳤던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치사율이 뭐 압도적이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, 관련해서 그 치사율에 대해서는 좀 그냥 첫 보고가 일단 뭐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, 관련해서 첫 보고 남아공 의사가 증상은 특이하지만 좀 가볍다,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치사율이 좀 가볍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비교해서 델타 바이러스랑 비교해서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. 질병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, 전염병에서 위험성이라는 거는 전염성이랑 치사율을 묶어서 좀 통계를 내긴 하는데, 관련해서 델타 바이러스랑 비교해서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. 특이하긴 하지만 가볍다, 마일드. 그래서 증상이 미묘하게 좀 약하다는 거죠. 그 막 진짜 막 사람을 막 사망까지 몰고 갈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좀 감기에 가까운 이런 식으로 좀 비유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볍다. 즉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보다, 이게 뭐 통계는 나와봐야 되지만 그 강도가 좀 약할 수 있다. 전염성은 좀 더 셀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이 있고, 그리고 그런 것 때문인지 코로나는 워낙 여러 번 겪었잖아요. 우리 지금 2년째 겪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도 공포감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갖다 하락폭을 보여주긴 했지만 미증시가 우리 코로나 처음 그때 생각하면 돼요. 작년 3월에 박살나기 시작했을 때 여기겠죠? 관련해서 4.6% 밀렸네요. 코스닥. 다음날 6%, 다음날 13% 밀렸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4%. 뭐 이거는 갭 떴다가 또 밀렸던 거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6%, 7%가 밀렸던 날이에요. 그리고 뭐 요날 장중에 이제 너무 낙폭이 과하다 싶었는지 반등을 짧게 준 그런 모습이긴 하거든요. 그래도 그 와중에 얘도 개파랗겠다고 올라온 거여서 5% 정도 땡겼지만 또 보란듯이 다음날 그대로 6% 반납하고, 그 다음에 이날이 정점이었죠. 마지막 활용 정점 찍었던 날 13%. 그래가지고 코로나라는 게 이제 이때 공포를 겪었어요.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언가 임팩트가 있을 때는 3%도 좀 넘고 거의 4% 이상으로 좀 진행이 되거든요. 4%, 6%, 막 13%, 6% 막 이런 식으로 갖다 움직였죠. 근데 이제 미 증시는 지금 봤더니 그냥 2.53%, 그리고 특히 이제 개파락하고서 뭐 다우 같은 경우는 그 부근에서 그냥 마무리하고, 기술주는 좀 개파락은 작았지만 밀리면서 끝났죠. 근데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생각은 있습니다. 미국 시장이 워낙 좀 계속 잘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고점에서 반영이 되는, 지금 상당히 차트를 봤을 때 딱 주봉이에요. 이거 일봉도 아니고 관련해가지고 꽤 길죠. 1년으로 보면은 일봉 이렇게 봤을 때 고점에서 갱신하고 하다가 좀 조정받는 그런 자리이지 않나. 그래서 조금 더 밀렸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는 저 재료에 대해서는, 악재 강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게 생각하진 않아요. 근데 일단은 미증시 밀렸고 미국 2%대 밀렸죠. 3, 4%까지 넘어가진 않았습니다. 즉 공포감이 엄청 센 느낌은 아니에요. 대신에 이제 저거를 우리나라에서 반영을 어떻게 하냐. 아침에 0.5%?
저는 1% 미만이면은 조금은 살짝 눈치를 볼 것 같습니다. 1% 미만이라면은 특히 0.5, 막 0.3% 개파락으로 시작한다.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조심을 할 것 같아요. 아침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파락은 화끈한 게 좋아요. 단기 낙폭 과대를 겪어주고 아침에 개인들 투매부터 해가지고 시장에서 공포감으로 시장가 투매하고 이런 거를 외국인이 싹 받아먹고 기관 애인들이 받아먹고 요거 올리는 구간이 보통 9시 한 10분에서부터 한 11시 정도까지는 쭉 반등이 보통 무난하게 개파락하면은 패턴이 비슷비슷해요. 그 진짜 악재가 강도 있게 막 지속이 탁탁탁 되는 구간이 아니면은 밀리면 밀릴수록 오전 9시부터 한 11시, 10시 반 요 구간까지는 미묘하게 좀 돌려주긴 합니다. 그리고 내일도 개파락이 크면 클수록 이 구간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. 9시부터 11시, 10시 반 요 정도 구간까지는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. 대신에 개파락이 낮으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0.5%, 1% 안 돼서 시작을 한다. 1%는 사실 좀 모르겠어요. 우리나라가 일단은 그래도 금요일날 1%, 2%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기본적으로 개파락이 낮다? 이거 하락폭이 좀 너무 낮은데? 그러면은 거기서 더 밀릴 수도 있지 않나.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장 마감하거나 주말 중에 이런 식으로 해외 글로벌 증시에 문제가 생겨서 개파락할 때는 매번 말씀드렸죠. 클수록 좋다. 최소한 1%는 넘어야 되고 2% 넘으면은 괜찮아. 4%, 5% 넘어간다? 그거는 이 악재가 진짜 세계 대전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충분히 한번 좀 살짝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, 내일도 개파락이 낮으면은 그냥 오히려 애매하게 시작을 한다.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더 일단은 밀다가 거기서 지지하고 돌려줄지, 이거는 이제 장중에 미국 선물을 꼭 봐야 돼요. 미국 선물이 어떻게 움직여주는지.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, 반대로 한 1%는 사실 좀 긴가민가 하긴 한데 1%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단기 낙폭 시작하고 오전 9시에서 9시,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. 1% 시작하고 거기서 한 1, 2%더 밀렸다가 탄력 있게 올라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그 시간이랑 지수 차트를 잘 봐야 되거든요. 개파락은 크면 클수록 좋고 한 1%면은 낮은 건 아닌데 엄청 세다라는 느낌도 없거든요. 그래가지고 1%에서 개파락하고 그냥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1% 하면은 아침에 좀 한 9시 10분, 20분, 30분 정도까지 좀 눈치 보면서 더 밀렸다가 그 부근에서 이제 단기 반등 이런 식으로 좀 세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개파락은 일단 기본적으로 크면 클수록 좋겠죠. 그래가지고 오전에 일단은 요 구간까지는 생각을 해둬야 돼요. 반등이 무조건 100% 이렇게 나온다는 아닐 수는 있어요. 새벽 중에 오미크론 저거에 대해서 더한 악재, 이거 치사율도 높다 이런 식으로 아직 통계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뒤통수 때리는 내용이 나온다면 그거에 대해서 또 전략을 바꿔야 되지만,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 관점을 대입했을 때는 개파락은 크면 클수록 단기 낙폭 반등, 그리고 요거는 보통 9시 좀 넘어서 해서 한 10시 반, 11시 정도까지는 지속이 되고, 지속돼서 돌려줬다.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생각을 해야죠. 오후장에 이거를 유지하는지 아니면은 또 밀리는지. 그리고 내일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, 이게 이제 오전 중에 저점을 하나 만들 거예요. 저점을 만들겠죠. 진짜 이 시장이 박살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은. 근데 저점을 만들었다면은 여기를 잘 지켜주는지, 아니면은 이걸 깨고 또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 또 깨는지. 이게 저점을 한 2번 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경각심을 또 가져야 되거든요. 저점을 이렇게 2번 깨려면 아마 미국 선물도 안 좋아야 될 거예요. 혹은 오미크론 대에서 악재 뉴스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좀 강한 게 튀어나오거나. 그래가지고 오전 중에 저점을 만들어 주면은 그거를 잘 지지를 하는지, 그 부분은 또 잘 봐야 됩니다. 그날 내일 개파락하고서 지켜줬던 그 자리를 버텨주는지, 아니면은 그것도 있어요. 애초에 개파락이 좀 미묘하게 했다. 0.3%. 그러면은 여기서 좀 돌려주는 척 하더니 이 저점을 깨기 시작한다.
그러면 이거 깰 때부터는 긴장해야죠. 아, 이거 안 그래도 개파를 애매하게 해놓고 저점 만드는 척 하면서 돌리는 척 하더니 그걸 깬다? 그러면 오늘 계단식 하락도 이런 식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. 이런 지지저항 맞아가면서 이런 모습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개파락이 낮다면은.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저점 만들면은 딱 그 뚜렷한 저점을 형성해주고 거기를 지켜주는지, 뭐 이런 종합 차트에서 지지 저항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. 뭐 1000포인트라던가 아니면 뭐 950, 뭐 900,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셔도 되고,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일 그냥 지수만 두고 봤을 때 저점 만들어줬다면은 그 부분은 최소한 좀 잘 지켜줘야 되고, 그걸 깨면은 지수에 대해서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.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깰 때는 미국 선물 같은 게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뭐 이제 개파락 폭에 대해서, 그리고 오전 그 시간대 그거는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, 아침에 저점을 좀 뚜렷한 저점이에요. 그냥 애매하게 밀리는 와중에 아 이거 저점인데 이게 아니라 분명히 밀리다가 반등을 버텨주는 그런 뚜렷한 저점 유지를 잘 해주는지, 이거는 지속적인 체크포인트죠. 그리고 미국 선물 장중에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에서 대표적인 거는 미국이에요. 미국이 흔들리면 다 밀립니다. 근데 이제 그나마 저는 좀 그나마 좀 막 박살이 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, 저 미국 선물이 그래도 지수 관련해서 일단 한 2%대 3%, 2%를 좀 넘긴 했는데 3, 4%까지는 안 갔다라는 점. 그래서 요거는 좀 미국 선물 더 보기는 봐야죠. 이게 뭐 물론 이제 그 점은 있어요. 조정을 줘야 될 법한 자리에서 나오는 핑계거리를 던져줬기 때문에. 그리고 저거 관련해서 해외에서 또 다들 빗장 걸어 잠그는 국가들도 나오기 시작했죠. 우리나라도 지금 그 아프리카 쪽 그쪽을 차단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며칠 더 지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. 그래서 오전 중에 만약에 개파락하고 반등을 준다면은 여기서 뭐 더 치고 올라올지, 내일도 뭐 또 쭉 상승을 할지, 그거는 내일 일이에요. 저는 만약에 개파락이 크면 클수록 오전에 반등 땡겨주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비우고서 바로 욕심을 부린다기보단, 뭐 아무래도 이제 개파락하고 막 하면은 들고 계셨던 분들, 뭐 아니면 스윙 계좌 그런 것들은 좀 밀리고 시작을 하죠. 그래서 돌려줄 때 좀 적절하게 덜어내고 여기서 오후장에 뭐 바로 복구를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일단은 요번 주 살짝 눈치는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눈치는 좀 은근슬쩍 비중을 계속 풀베팅보다는 좀 줄여서 매매를 하고 이어가지 않을까. 거기다가 이제 슬슬 이것도 다가올 때 됐죠. 이거 12월 3일, 이거 뭐 12월 중순인가? 부채한도 뭐 디폴트일 수 있다 이런 얘기 있던데, 관련해가지고 요것도 12월 중에, 지금 이건 3일까지 딜레이를 시켰지만 요 부분 3일이든 혹은 12월 중에는 좀 나올 거예요. 얘기 또 디폴트. 그래서 지수 조정할 수 있는 핑계거리는 지금 쌓여 있습니다. 결국엔 전 사실 저 코로나 이슈는 그냥 지수 조정 줄 핑계거리로 좀 쓰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. 관련해서 이거 뉴 변이가 델타보다 강하다고 하는데 치사율이 강한 느낌은 아니에요. 지금 전염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. 근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증상 특이한데 좀 가볍다. 결국에는 질병에서 무서운 거는 전염성도 전염성이지만 전염성이랑 치사율을 섞어서 강도가 정해지는 건데, 핵심은 치사율이죠. 결국에는 관련해서 전염성이 뭐 말도 안 되게 역대급으로 나온 질병이 있다고 쳐요. 근데 그냥 그거 증상이 그냥 감기 아니면은 살짝 미열, 뭐 한 30도 뭐 한 37, 8도 조금 미열 더 나는 그 정도의 질병,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하고 끝난다.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공포감을 형성하진 않겠죠. 즉 전염성이랑 치사율이 중요하지만 질병 강도를 판단하는데 거기서 치사율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.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능이 살아남아야 돼요. 생물을 다 그렇죠. 사는 거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망 확률, 질병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건 치사율인데, 관련해서 좀 가볍다. 이건 뭐 물론 이제 통계적인 건 아니지만,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런 바이러스는
변이가 되면 될수록 전염성은 높아지지만 숙주랑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치사율은 좀 낮아진다. 이런 부분들. 자,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그냥 지수 조정거리 핑계로 좀 쓰지 않을까. 즉, 내일 돌려주더라도 바로 안심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.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해주고 돌려줬다? 그러면 이게 그냥 다시 지수에 대해서 안정화되냐?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한번 출렁하면은 사람들 그냥 지금 당장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만 해도 아 이거 좀 지수 더 조정 나오는 거 아니야? 이런 공포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게 결국 시장의 투자 심리, 투심이라고 하는 매수 심리, 매도 심리랑 같이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. 즉 너도 나도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면은 매수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. 눈치를 살핀다는 거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. 눈치를 살핀다. 여기서 더 튀어나갈지 눈치를 살피는 내용 부분일까요? 지금 시장이? 아니죠. 지수에 대해서 이거 좀 흔들리는데? 좀 센데? 저 마이크로 뉴 변이 관련해서 이거 시장이 좀 더 밀리는 거 아니야? 이쪽 즉 부정적인 관점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거지 저거 누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바로 또 다시 지수 보란듯이 개인들 뒤통수 치고 막 5% 10% 상승시켜주는 거 아니야? 라는 눈치를 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 시장은 분명히 더 밀리는 거 아니야? 즉 공포감이 저 지수 미국 지수도 그렇고 공포감 때문에 밀린 거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 개인들 매수 심리도 똑같습니다. 눈치를 보는 거예요, 다들. 진정되기 전까지 혹은 뭔가 확실하게 좀 턴 어라운드 보이는 액션이 있거나 아니면은 기간 한 1, 2주 정도 지나서 에이 뭐야 저거 치사율도 낮네. 그냥 그러네. 그냥 여태까지 지금 코로나랑 그렇게 큰 변화 없네. 전염성은 높다고 하는데 뭐 치사율 낮고 뭐 지금처럼 뭐 마스크 끼고 뭐 백신이 좀 무력화됐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그러네. 라고 넘어갈지 다들 눈치 보는 장세가 계속되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좀 눈치 봐야 되고 미증시 아까 그것도 있고 디폴트 얘기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냥 지수 조정 주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. 사실 저것 때문에 뭐 빗장 다시 걸어 담근다고는 하는데 뭐 지금 당장 어차피 엄밀히 말하면 다 초토화돼 있거든요. 위드 코로나를 한 국가들, 우리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포함이고 해외들도 다들 언제까지 틀어막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뭐 코로나랑 같이 진행한다라고 하지만 하고 나니까 막 확진자 다시 급증하고 폭증하고 다 그래요. 다 똑같아요. 그래가지고 사실상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, 공포감 이거는 좀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. 2년이나 같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이 정도 2년 동안 일했으면은 은연중에 다 그 생각이 있을 거예요. 뭐 코로나 저거 끝나겠나? 이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대화를 해봐도 야, 언제 끝날 것 같냐? 야, 코로나 잡히겠냐? 지금 뭐 백신도 돌파 감염 나오고 하는데 그냥 뭐 같이 갈 것 같은데? 뭐 한 몇 년은? 최소 몇 년은? 완벽한 백신이나 뭐 치료제 나오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단발성으로 잡힐 것 같지는 않아요. 지금 뭐 한 반년 안에 뭐 다 끝낸다. 솔직히 저는 그럴 것 같진 않고 그리고 방금 제가 했던 생각을 대부분의 분들은 다 하고 계실 거예요. 코로나 관련해서 이거 이제 못 잡는다. 안 잡히고 그냥 관련해서 이제 다들 진짜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랑 같이 좀 그냥 이제 독감처럼 매년 유행하거나 막 그런 느낌으로 좀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겪었을 때는 엄청 무서웠죠. 사람 죽는다고 하니까. 근데 지나고 나니까 통계적으로 1%밖에 뭐 1%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. 생명의 무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대신에 통계적으로 1%면은 진짜 거의 당첨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다들.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지금 그냥 증시에서 조정을 주는 핑계거리로 좀 쓰지 않을까. 대신에 관련해서 저도 그러니까 즉 저거 자체만 봤을 때는 저게 막 엄청 큰 악재 이런 느낌은 아닌데 증시가 워낙 좀 높은 자리에서 특히 미국 증시 거기서 이제 좀 조정을 주는 핑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디폴트 얘기도 또 따라오면서 겹경사로 갔다가 더 밀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좀 한 1, 2주 정도는
또 눈치 봐야 되는,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. 아, 뭔 놈의 주식 시장이 항상 눈치 봐야 되냐. 근데 주식 시장뿐 아니라 좀 투자 관련한 곳은 특히 주식 시장뿐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주식이,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그래요. 해외 증시는 좀 안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특성이 그렇습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바꿀 수가 없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순응을 하고, 대신에 그냥 무조건 순응하고 고개 숙이라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갔다가 좀 더 영리하게 매매를 할 수 있을까, 나는 좀 더 관련 좀 부담 없이 매매할 수 있을까. 그리고 이런 조정이 자주 나오는데 역발상으로 나는 조정 올 때만 할래,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, 이게 긴 것 같지만 그렇게 사이클이 길지 않다니까요. 어젠가 엊그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. 끽 해봐요. 이런 투매들은 한두 달 간격으로 우리나라에선 다 나와요. 지금 보면 이거 5월에 나왔죠. 6, 7 지났더니 8월에 나왔죠. 8월에 나왔더니 9월 지나고 9월 말부터 이렇게 나왔죠. 이제 좀 오르나 싶었는데 11월 중순에서 지금 좀 또 여기서 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, 이 앞으로 땡겨도 똑같아요. 관련해서 보면은 9월 돌리나 싶더니 10월, 8월 이런 모습. 여기서는 이제 좀 길었네요. 11, 12 여기서 뭐 한번 출렁이긴 했는데 그래도 12까지 좀 안정적으로 갔지만, 그래도 12월 말에는 1월인가요? 이거 1월이네요. 1월 초에는 초중반에 또 이런 식으로 밀리고 돌리나 싶더니 또 밀고.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게 막 계속 상승하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런 투매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. 분명히 이때만 매매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. 그냥 현금 쌓아놓다가 난 투매 나오면은 평상시 종목 선정만 해놓고 투매 나오면 난 그때 산다, 그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. 왜? 주식시장에서 가장 호재는 가격이 쌀 때 사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지수 투매가 나오면은 종목들, 특히 세력주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정말 강했던 섹터가 아니라면은, 그리고 재료가 막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게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고점 그 부근에서 지수 밀리는 거 따라서 뭐 한 10%, 20%, 30% 우습게 밀리거든요. 그러니까 고점에서 샀다가 갑자기 지수 투매 나오면은 난 풀베팅인데 미수까지 했다고 쳐봐요. 순식간에 30%, 미수 3배 쓰고 30% 날리면 원금 90% 날아가거든요. 그런 개념이에요. 결국에는 개인들이 한 방 크게 맞는 곳이 반대로 뒤집어서 나는 그런 구간을 공략하시는 분들도 있고. 자, 여하튼 영상이 좀 결국 길어졌네요. 좀 쓸데없는 얘기도 들어있던 것 같은데, 관련해서 좀 각자 내 시나리오, 그리고 단발성으로 끝날지는 미증시 선물 좀 안정되는 걸 좀 봐야 되고, 그리고 지금은 조정거리 좀 핑계로 삼고 그 뒤에도 또 나올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살짝 눈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